물가가 좀 올랐다고 느낌이 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육개장인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어요. 와. 같이 하는데 모든 게 다 식비로 다 돈이 빠져나가요. 장 볼 때 많이 비싸졌고 배달 음식도 많이 비싸요. 먹거리 가격, 특히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마트 가격 무서워하십니다. 여러 품목들이 많은데 유달리 먹거리와 관련된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는 것 같다.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물가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 가격, 음료수 가격, 우유 가격, 계란 가격 많이들 올랐거든요. 이렇게 물건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걸 물가가 올랐다고 불러요. 혹시 라면 가격 요즘 왜 올랐을 것 같으세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제일 요즘 갖고 싶은 물건이 뭐예요? 아이패드.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이패드가 딱 500개만 있대요. 근데 채은 양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아이패드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아이패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벌써 물가를 이해한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개수보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좀 더 비싸게 살게. 그 물건에 비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어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많은 재료들, 지하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식량자원이라든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예요.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 물건을 제때 만들 수 없겠다. 없죠. 어렵게 원자재를 구했어요. 그 원자재를 어떻게 샀을까? 비싸게 샀죠. 그렇죠. 물건 가격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거죠. 요즘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사고 싶어가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이 예전보다 잘 안 되거나 공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요즘은 그런 현상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소비품도 있을 텐데 그거는 가격이 좀 그대로인데 특히 먹을 거가 많이 올랐죠. 맞아요. 편의점 가면은 유독 그냥 다 비싸졌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먹을 것을 자체적으로 수급하지 잘 못하는 나라예요. 식량 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왜요? 우리 식문화가 바뀌어서 외국에서 전부 다 재배하기가 더 쾌적한 물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방 가면 다 재배하는 품종이 뭡니까? 쌀? 쌀. 근데 주로 사 드시는 게 뭐 있어요? 햄버거, 치킨, 마라탕. 왜 쌀을 안 드시는 거예요? 다른 품목의 물가는 덜 오르는 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이에요. 싱가포르라든가 북유럽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제조 여건이 완비되지 않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원래 물가가 비싸요.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니까 다 수입을 해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물건들 다 잘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가격이 잘 안 오르고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물가가 확 뛰는 거죠. 대표적인 품목이 특히 식품류에 해당됩니다. 금리도 많이 비싸졌고 제가 대출이자를 또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자가 오른 만큼 물가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일어나는지. 물가 잡는데 금리 올리는 것만큼 좋은 특효액은 없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제때 못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공급이 뭔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 파장이 계속 옆으로 이동하면서 상당 기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해바라기 유라는 식용유 한 종류를 공급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니까 해바라기 씨유로 항상 조리했던 인도 사람들은 해바라기 씨유를 이제 구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3배 뛰었어. 그러니까 원래 해바라기 씨유를 소비했던 국가들 중 일부가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사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인도네시아 팜유를 갖다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원래 팜유 쓰던 사람들은 또 팜유를 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계속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 자체에 대한 숨통이 좀 튀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갈 것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낸 시기를 살고 있어요. 금리 올려서 그 돈 회수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찍어내서 뿌렸을 때보다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돈도 많이 뿌려져서 물가가 뛰어야 될 요인도 있었는데 공급마저 잘 안 되니까 물가는 더더욱 고공행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고요. 이 라면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지 최은 양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쟁이 끝난다면 라면도 좀 싸질 것 같다. 빨리 전쟁 끝나고 빨리 돈도 내려갔으면. 참 저도 채은이 형 같이 세상을 맑고 예쁘게만 봤을 땐 그렇게 믿었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요. 한 번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잘 낮아지지가 않아요. 채은 양이 라면집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만들 때 비싸게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비싸게 팔았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서 원자재를 싸게 사올 수 있어요. 그럼 채은 양은 라면을 다시 싸게 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올린 가격에 계속 팔 거예요? 계속 팔겠죠? 어차피 올렸으니까. 이야, 큰 돈을 벌 상이로다.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나중에 분명 물가가 낮아지면 라면 가격도 낮춰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많진 않아요. 백심해가지고 안 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뭐 먹어야 되니까. 뭐 둘이 오늘부터 콩 갈아서 식용유 만들고 농사 지을까요? 농사 짓고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적자가 누적되거나 손해보면서 장사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진짜 그럼 다 어려워지는 거야? 야, 우리 기업들 망하면 안 되지 해서 어떻게 보면 반선의를 해준 건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식품 가공 회사들 중에 오히려 흑자 폭이 늘어나는 회사가 많다라는 걸 보고 참 씁쓸했었어요. 그러면 식품 물가 도대체 언제 떨어질까요? 정가가 더 낮아지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가격은 그대로인데 국가가 경제 발전하고 그러면 월급도 더 오르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가는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내 시간당 페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잡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일단 아껴 먹고 토핑 추가하겠다 그러면 아내한테 말리고 주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식품 물가는 언제쯤 잡혀서 가게 사정에 도움이 될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땐 아끼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그거를 물가를 잡는 신호로 봐요. 물가가 싸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갑자기 기업체들이 물건이 안 팔려요. 그 다음 수수는 뭐겠습니까? 할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안 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디선가 만들어진 재고, 자재들이 다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조만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도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라면 가격을 비롯해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품목들은 정부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